자, 오늘은 동북공정 시리즈 5번째입니다. 제가 제목을 역사 침탈 동북공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그렸는데, 이번에는 진짜 이제 동북공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동북공정이 대체적으로 2002년에 시작한 걸로 아는데,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할 것은 이 시간에는 동북공정은 이미 1980년대에 시작을 했다 하는 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리즈 1에서 BTS가 한국 전쟁의 역사도 모르고 중국 사람들을 모욕했다 하는 문제를 봤고, 그 다음에 한복이 자기 거다 하는 주장을 받고, 그리고 김치도 자기 거다 하는 얘기 받고, 그리고 미국의 수능 교재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침탈이 스며들었다 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또 문제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달이 뜨는 강이라는 연속극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또 동북공정과 같은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의 전개는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에 관한 그러한 드라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강공주로 분한 배우가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이 중국의 옷이라는 것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신년 인사를 이렇게 했는데 중국의 누리꾼들이 이게 중국 옷이다. 이게 그러면서 중국 전통 문화를 홍보해줘서 고마워. 중국 전통 의상을 사랑해줘서 고마워. 이런 이건 한푸라는 것은 한나라 한자입니다. 여기서는 한복은 아름답다. 이렇게 하면서 비아냥거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다시 고구려는 중국사라는 문제로 의상 때문에 문제가 비화돼 가지고 또 문제가 다른 겁니다. 고구려가 고대 중국 동북부에서 세워진 소수 정권이다. 이 얘기를 중국 사람들이 들고 나온 거예요. 고구려가 중국의 소수 민족이며 따라서 달이 뜨는 강 속에 고구리 복식 또한 중국의 전통 의상이다. 이게 아예 고구리 역사가 중국의 역사라는 것을 아주 들고 나온 겁니다. 아주 절정적으로. 그래서 이 온라인판 동북공정은 결국은 연예계 전반적으로 퍼져가지고 래퍼 이센스라든가 배우 황혜영 등이 김치 한복은 우리 거라 라고 SNS 글을 게재한다든가 가수 송가인이 직접 한복을 입고 김치도 한복도 다 우리나라 거야 하고 또 얘기를 하는 그런 소위 온라인상의 역사 쟁탈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역사 문제를 가지고 또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중국 거냐 우리 거냐 이 문제 갖고 다투게 된 까닭은 어디 있었을까? 우리가 4번에 걸쳐서 그것이 다 역사 침탈 동북공정하고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북공정이 무엇이며 어떻게 생겨났으며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이 문제를 지금부터는 아주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동북공정이 시작된 것이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만주 벌판에 가가지고 만주는 우리 땅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국이 동북공정을 했다. 또 실제로 중국의 우다웨이 부부장 왔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거다. 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런 것은 전부 표면적인 것이고 오늘 여기서 얘기하려는 것은 만주는 우리 땅이 소위 피고가 아니다. 왜냐? 우리가 1992년에 수교를 했는데 훨씬 그 이전에
1992 그 이전에 통일 다민족 국가, 중화민족 전에 봤죠. 한족 플러스 55개 소수민족이 바로 중화민족. 그 다음에 조선족은 그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 그 다음에 만주에 관한 역사적 귀속 문제 이런 것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장기적으로 거론되어 가지고 거대한 그 프로젝트로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결코 이것은 만주는 우리 땅이 저도요 처음에 1980년도에 처음에 만주 간 뒤로 한국 사람들이 자꾸 만주는 우리 땅 이렇게 걸고 차를 몰고 다니고 해서 저도 눈살을 찌푸렸어요. 왜냐? 중국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근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빌미를 주는 거기 때문에 옳지 않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것을 이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깊이 가서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1992년 이전인 1980년대부터 이미 동북공정은 역사 침탈은 시작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조금 내가 역사 침탈 얘기를 계속하다 보면 역사 침탈이라는 거하고 동북공정이라는 말은 왜 생겼는가 하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고구리 땅을 찾은 것이 1990년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이 2021년이니까 꼭 31년이 된 해입니다. 31년 동안 제가 고구리를 현지를 답사를 하고 책을 쓰고 공부를 했으니까 저로서도 이 동북공정 문제를 다시 다루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확하게 현 상황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이 역사를 뺏기지 않는 방향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수도인 국내성을 갔습니다. 압록강 바로 간데 여러분이 잘 아는 소위 이 현지에서는 장수왕릉이라고 그러는데 장군총 거기 가서 제가 9월 30일 날 찍고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두 번째 수도인 환도산성을 올라갔어요. 여기가 지금 수도 산 속에 있는 수도입니다. 환도산성. 그 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딱 내려다 보니까 이게 압록강입니다. 이게 지금 북한이고. 그래서 여기서 딱 보고 광개토 태양비를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큰 대단한 장수왕릉이라든가 광개토 태양릉을 보니까 진짜 스케일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들의 열등의식을 없앤다는 그런 측면에서 쇠말뚝 뽑기를 했는데 이거보다는 열등의식이라는 것은 열등의식을 없애자고 캠페인을 하고 노래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역사도 크고 대단했다는 것을 보여주면 스스로 열등의식이 없어진다는 걸 생각하고 이때부터 내가 47살에 처음으로 삶의 후반을 고구리 연구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살 수 있는 책이 별로 없었어요. 거의 책을 살 수 없는데 요령성 박물관에 가니까 동북역사지리라는 책을 팔아요. 그래서 이 책을 사서 보니까 여기에 고구리성이 거의 200개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00개 정도만 고구리성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이 산성 리스트와 주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소를 보고 그때부터 이제 고구리 산성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나한테는 고구리성을 찾아다니는 하나의 그 텍스트가 됐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었는데 근데 이 책이 보니까 1989년도에 발행한 거예요. 1989년도에 발행이 됐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저한테 쇼크예요. 근데 이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구리는 한해 한 9년이고 독립국가가 아니고
독립적인 민족도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철떡같이 우리 역사에서 가장 거대하고 강력하고 오래된 하나의 나라라고 봤는데 그런 한 민족도 아니고 나라가 아니고 한 나라에 속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충격이 왔어요. 1993년도에 그쪽에서 처음으로 중국, 한국, 북한, 일본, 대만, 홍콩에서 참석해가지고 고구려 국제학술대회라는 게 열립니다. 그런데 이 학술대회에서 지방박물관 부관장이었던 이 경철화라는 사람이 뭐라 했냐면 고구려 문화가 독자적인 것이 아니고 중국의 동북지방의 용의 문화다. 그리고 고구려는 중국 염제의 자손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의 학자들은 그리고 북한에서도 상당한 학자들이 왔는데 이 학자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문제가 여기서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국 학계에 있어서 쇼크였지만 그 쇼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은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에서 참석한 박시양 교수가 참 원로 학자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국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고구려 역사가 중국 역사가 되는 거 아니다. 단 한 번도 속국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어떻게 흘러나는가 하는 것은 이제 연로에서 돌아가셔서 모르시겠지만 지금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실제로 고구려 역사를 자기 역사로 이미 만들고 훔쳐간 그런 상황에 봤었을 때 그 노 교수는 어떻게 살아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충격인데 제가 이 두 권의 책 때문에 고구려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그만큼 이 두 권의 책은 나한테 진짜 쇼크였어요. 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책이냐? 그리고 언제 발행된 거냐? 누가 만든 책이냐? 자, 처음에 이게 뭐냐면 중국 역사 지도집이라는 책입니다. 1991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수교도 하기 전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역사 왜곡이라는 게 우리가 수교가 1992년 됐는데 그 이전에 벌써 나왔다는 겁니다. 그 책에 보면 진시황이 쌓은 장성이 평양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1991년도에 만들어진 중국 역사 지도집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모든 교과서, 심지어는 외국에 나가는 역사 지도까지 그리고 모든 백과사전, 교과서, 백과사전 모든 것에 이 지도가 똑같이 나가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SAT 그 교과서 제가 얘기할 때 SAT에 있는 교과서의 지도들은 사실상 이 책에서 나갑니다. 이 담기양이라는 사람이 주편을 하는데 1950년대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꽤 이 지도집에 대해서 오래된 자료인데 1979년 바로 이 중화인민공화국이 개방을 하던 해입니다. 79년도에 나온 책인데 중국 역사 지도집 동북지구 자료 모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얼마나 이분들이 용의 주도하게 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왜 이 얘기에 좀 강조하냐면 우리나라에서도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역사 지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불과 몇 년 사이에 학자 몇 명이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결국은 문제가 많다고 문제가 제기돼가지고 그건 그냥 창고에 있고 나눠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역사 지도집이라는 것은 그냥 지도를 만들어서 그냥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지명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따른 소위 국경에 대해서 완벽한 연구가 끝나야 돼요. 그러니 5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옛날 우리가 말하는 고조선, 그러니까 조선, 단군조선의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들의 유성이라든가 고죽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임투라든가 양평, 무려, 그리고 요대, 험독 같은, 험독은 옛날 단군조선의 수도였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딘가에 대해서 이심리 손성자성이라는 것을 확정짓기 위해서 여기 보면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다가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1991년까지 무려 4, 50년간을 현장을 답사하고 또 자료를 수집하고 토론하고 해가지고 지도집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자부심과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체 지도집을 바꾸지 않고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한 권 책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1992년에 아직 한국 사람 갈 수도 없었을 때 1990년에 국가사회과학 기금 중점 연구 과제 돈을 따가지고 중국 국경사라는 책을 썼어요. 말이 중국 국경사지 전부 우리나라와 그 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국경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쓰기 위해서 1288쪽이나 되는 조중 국경의 연역과 국경 문제 교섭 사료 모음이라는 것을 책은 늦게 나왔습니다만은 먼저 만들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중국 국경사라는 책을 냅니다. 이 책을 지은 사람은 길림성 사회과학원 조선한국학연구소 양소전이라는 사람이에요. 연구원이니까 이름이 들어간 거고 도와줬겠죠. 이 양소전이라는 사람은 이미 한국에도 몇 번 왔다 가지고 한국말을 얼마만큼 잘하냐면 자기 이 책에 부산에 나왔던 부산일보 기사까지도 인용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중국 국경사를 1993년에 발행한 3년간 연구했겠죠. 자, 이 책에 중국의 고구리는 중국의 소수민족 정권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이 문장을 만들어서 박은 최초의 책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논리는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게 1990년대니까 거의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냈었던 이 논리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논리를 나름대로 증거를 제시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확정 짓고 그것을 홍보하고 실천하는 그런 단계까지 중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가버린 겁니다. 근데 이 책을 2002년도에 동북공정이 2008년 해서 9년까지 했는데 이미 그보다도 10년 전에 이 책에서 정확하게 고구리는 중국 소수민족 지방정권에 나왔다는 겁니다. 예. 저로서는 그 당시 너무 쇼크였어요. 너무 굉장한 쇼크예요. 30년 전에 이 책을 보고. 우리는 고구리가 중국의 역사라는 건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만주 다니기 전에는. 근데 여기서 이 책을 본 거예요. 도대체 이 친구들은 그러면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 이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국 동북 변방 먼 지역에서 고구리족이 세운 고구리는 건립에서 멸망할 때까지 시작에서 끝까지 중국의 고대 국가였고
중국 역대 중원 왕조에 부속된 조선 소수민족 지방 정권이었다. 나는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미 동북공정 논리는 뚜렷하게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조금 들어보시는 분들이 좀 길다라고 생각하는 내용이지만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동북공정에서 고구려는 중국사라고 하냐는 얘기를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이 5가지를 딱 짚었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변함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동북공정 반대한다. 너희들은 가짜야. 말도 안 돼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고구려가 자기 역사라고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쪽에서 왜 그런 논리를 펴는지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것이 동북공정 때가 아니고 이미 1993년에 나온 책에 확실하게 나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구려는 고구리족이 주요 민족이고 부여족, 옥조족, 한족도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다. 고구리족, 부여족, 옥조족, 한족은 모두 중국의 고대 민족이다. 그러니까 중국 역사죠. 그 논리가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고구려는 처음 중국 한나라 현도군 영토에서 세워져서 멸망할 때까지 줄곧 중국 요동 지역을 점거하였기 때문에 고구려는 중국 고대 고구리족이 세운 소수민족 지방 정권이다. 자, 지금 이 책하고 제가 1991년에 1950년도부터 만들었던 지도하고 얼마나 매치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서한시대의 지도입니다. 담기양이 만든 지도예요. 이런 거 동북공정 생각하기 전에 우리하고 수교도 하기 전에 나온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은 보세요. 여기 전부 한나라 땅이죠. 한나라 땅이죠. 이 지도가 전번에 SAT 책에 나왔던 겁니다. 여기 보면 현도군이 있습니다. 현도군, 요동군, 요서군, 현도군. 이 현도군에 고구리현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 고구리현이 여기 있었고 여기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고구려는 중국 역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안시대에도 보면은 고구리가 있었지만 국내성이 있었지만 요동 그 다음에 낙랑군 해서 여기에 다 지배를 하고 있었다. 그때까지. 그러면 고구리가 313년에 낙랑도 없애고 현도군도 이미 쫓아내가지고 요동반도를 차지했었어요. 고구리가. 한나라 때 이미 싸웠어요. 계속해서 싸웠어. 서한방에서 싸우고 그 현도군을 쳐들어가고 해서 한나라하고 아주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313년에 낙랑까지 다 먹고 고구리가 옛날 이 당군조선 땅과 그리고 옛 고구리 땅을 완전히 찾아서 통일을 합니다. 그게 313년이에요. 근데 현도군은 훨씬 이전에 차지를 했었고, 그러나 지도에는 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 지도보다 1, 2년 늦게 나오는 이 국경사에서 완벽하게 이 지도 얘기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구리와 수당 사이의 항장. 자, 이 문제가 터졌어요. 야, 그러면 수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수양제니 고구리한테 져가지고 망했고, 고구리는 38년 만에 수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고구리를 3번, 4번, 5번 쳐들어오다가. 그 다음에 당나라도 계속해서 당태종이 쳐들어와서 안시성에서 뭐 눈에 화살을 맞고 도망가고 했는데, 이거 다 국제간에 싸운 건데, 어떻게 네 나라 땅이냐? 그럼 어떻게 쳐들어왔냐? 왜? 거기에 대한 논리입니다. 그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병강 소수민족 정권의 지방 할거 세력이에요. 지방의 한 세력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중원 왕조가
통일 정권 사이의 투쟁이야. 그래서 이것은 한 나라 안에서 생긴 모순이다. 그래서 수나라와 당나라가 고구려를 토벌한 것은 침략이 아니고 또 고구려가 수당에 대해서 저항한 것도 침략에 대한 그 반침략이 아니고 이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다. 수나라의 고구려에 대한 도발은 중원 왕자가 정복한 지방 소수민족 정권의 나라를 통일한 정권이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국내 전쟁이야. 근데 지방에 살고 있는 한 정권이 좀 반란을 일으키고 말을 안 들어. 그냥 가서 혼내고 그냥 통일한 거야.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요, 진짜 더 상상을 못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안시성 싸움이라든가 뭐 쳐들어온 놈을 영웅적으로 무찌르고 수나라는 결국은 쳐들어왔다가 수나라가 멸망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더니 그게 지방 정권을 혼내주고 통일하는 전쟁이었다고 그런 생각까지 한다는 자체도 놀라웠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면요, 당나라 거 한번 보세요. 지금 수당 시대가 나오니까 당나라 이제 지도 1991년에 나온 지도를 보면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평양에 안동도부를 두고 그 다음에 백제의 웅진도독부를 보고 다 지금 당나라 땅입니다. 그 다음에 신라가 이만큼 좀 남아있지만 이것도 계림도독부를 뒀다. 그러니까 이 고구려와 백제는 당연히 여기서 당나라 영토고 신라는 도독부를 두어가지고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도독을 임명을 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번속국이다. 소위 반식민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기에 보면은 신라가 평양 이남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라가.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여기서 이제 발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발해는 당연히 당나라 땅이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발해 도독부를 만들어 두어가지고 거기에 소위 도독을 임명을 해서 그 발해 군왕은 도독일 뿐이다. 근데 발해는 사실은 연호도 쓰고 뭐 거의 황제와 같이 노를 하고 해동성국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사 지도책이나 여기서는 당연히 당나라 영토로 되어 있는 겁니다. 네 번째, 고구려 왕들은 모두 역대 중원 왕조에게 조공하고 극진하게 신하로서 절개를 지켰다. 이게 소위 지방 정권론의 바탕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한나라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동안, 위, 진, 전현, 현진, 북위, 송, 남제, 양, 동이, 북제, 진, 주, 수, 당 모든 나라에게 조공했었던 것을 다 기록을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143번에 걸쳐서 조공을 했다. 그 사람들 당당합니다. 우리는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황당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걔들 나름대로 완벽한 논리를 이미 우리 수교하기 전에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동북공정을 느닷없이 만들어가지고 하면 좋고 안 하면 좋고 그만두어라? 그만둘 수 있는가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동북공정 하기 이전의 상황을 일부러 제가 이번 시간에 깊이 있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고구려 문화는 중원 왕조의 문화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아 독특한 고구려 문화로 발전시켜 중화민족 문화의 한 부분을 이뤘다. 전에 얘기했죠. 중화민족에는 한족과 55개 소수민족 이게 전부 합친 것이 중화민족이에요. 거기서 문화를 영향을 받아서 문화를 독특한 걸 만들었지만 결국 그런 것은
중화민족을 전체 만드는 한 부분을 이룩한 것이다. 그래서 고구려 문화 찬란한 거, 고구려의 벽화 다 찬양합니다. 자기들도. 왜냐? 전체 중화민족 문화의 하나니까. 예.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고구려는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에 예속되어 있었으며 한나라부터 당나라까지 역대 중원 왕자의 부속된 소수민족 지방정권으로, 여기 참 학술적이지 않는 용어가 들어갑니다. 절대 조선의 고대 국가가 아니다. 근데 이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절대 조선의 고대 국가 아니다. 이거 제가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그 책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고구려가 처음부터 끝까지 조선의 고대 국가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이 결론입니다. 책의 결론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그 논리가 벌써 개발이 됐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427년 고구려 장수왕이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기 이전은 중국 소수 민족 지방 정권이고 평양 천도 이후는 조선 고대 국가라는 설, 곧 청기는 중국 고대 국가고 후기는 조선 고대 국가라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지도를 만들었던 담기양, 그 다음에 그의 제자였던 손진기,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살아야 했던 그 우리 동포 학자들은 이 일사양용이라고 해서 고구려 역사 하나를 가지고 그러면 뭐 앞에는 그 중국의 역사고 뒤는 조선의 역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부정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철저한 소위 중국 위주의 역사관을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구려 연구회를 세운 겁니다. 왜냐? 이런 엄청난 논리와 그들의 그 많은 연구 인력과 그리고 물밀듯이 앞으로 몰려올 그러한 그 역사 침탈에 대해서 나 혼자는 대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고구려 연구소를 1994년 6월 24일에 그냥 내 연구소에다 간판 달았어요. 그리고 자료는 그때 수집한 자료가 보통 중국에서 올 때 제가 한 번에 90kg를 갖고 책을 가지고 탈라니까 그냥 카트가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럴 만큼 자료를 제가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같이 연구해서 이 문제를 대치하자 해서 고구려 연구소를 설립하고, 그리고 이것이 한국에서는 고구려에 관한 학술 연구 단체로서는 최초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종로로 사무실을 이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로 매년 국제학술대회를 했어요. 매년 한 번씩. 그래가지고 국제학술대회는 한국, 대만, 중국, 몽골, 일본, 터키, 북한, 프랑스, 러시아, 미국 같은 데서 다 초청했습니다. 초청해가지고 발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만 무려 273편이나 됩니다. 그래서 꽤나 열심히 했어요. 저희들 진짜 저 열심히 고구려 연구하고 많은 사람 초청하고, 이 속에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중국에서 무려 58편의 논문이 들어왔습니다. 소위 동북공정에서 앞장서서 했다는 3인방, 10인방이라는 사람들 대부분 다 논문 보냈거나 또 연구비를 받고 참석하거나 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연구라는 학술지를 만들어 가지고 2007년까지 14년 동안에 29집에 14,000쪽이 넘는 책을 발행했습니다. 다 고구려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570편이라는 논문이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고구려 연구의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은 절대 중국한테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친구들이 동북공정에서 완전히 성공을 자축하는 그러한 결론이 나오게 됐는가 하는 문제는 지금 천천히 지금부터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제대로 짚어봐야지만 동북공정에서 침탈해간 역사를 우리가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고구리 연구소를 만들고 나니까 바로 다음에 중국에서 통화사범대학에 고구리 연구소를 설립했어요. 여기에 이제 경철화, 이 사람이 이제 소위 동북공정 3인방의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입니다만은, 고구리 연구소가 2006년에 고구리 연구원으로 승격을 했어요. 이건 지금 홈페이지인데, 거기 지금 최근에 들어가 본 홈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경철화라는 분은 나보다 나이는 3살 아래인데 정말로 한 30년간 친했어요. 친하고 책도 먼저 나오면 나한테 책 먼저 주고, 또 우리 책 나오면 나는 갖다 주고, 이만큼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저는 개인이 했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지원이 전혀 없이 운영을 했고, 근데 여기는 예산이 나옵니다. 학교에서. 그 다음에 고구려 연구소에서 연구원이 되면 요건 길림성에서 예산이 나오고, 연구원은 국가에서 직접 나옵니다. 그래서 2006년에 만났을 때 우리 연구원 됐다. 그래서 국가에서 직접 이제 지원을 받는다고 굉장히 자랑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첫 번째 통화사범 확보라는 논문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1996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시대 구분을 할 때 1996년을 하나의 잣대로 두고 1996년 이전에는 개인들이 연구했던 시기입니다. 개인들이. 그리고 1996년부터는 국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국책사업으로. 그래서 중국 사회과학원 중점연구과제로 정식 채택됩니다. 고구리 문제가. 그리고 97년에 거기에 참가하는 그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모든 학자들이 현지 길림성 고구리 유적을 고찰을 하고, 그리고 97년 말에 이미 과제 초고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시작된 거예요. 국가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중국 고구려 역사라는 책이 최초로 나옵니다. 거기서. 국가에서 나온 중국이라는 말이 붙었지만 고구려사라는 책이 최초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책을 지은데 3사람이 있는데, 마대정, 양보융, 이대룡입니다. 이건 젊은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마대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마대정. 이게 동북공정 3인방에서 가장 최고로 높은 데서 좌지우지했던 사람이 마대정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학문을 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토 히로부미를 기억하듯이 마대정이도 기억할 필요가 있는 인물입니다. 제가 이 책을 중국이 쓴 고구려 역사라고 번역을 해서 책이 이미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책 내용을 내가 조금 썸마리 한 줄 알았더니 안 됐네요.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나중에 알았지, 1996년에 국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전혀 알 수 없어서 저는 매년 갑니다. 매년 방학 때는 거기 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1996년에 이런 문서를 하나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 문서에 보면 수신, 여기 이제 고구려의 첫 번째 수도가 있는 환인현, 거기에 이제 공문이 나간 건데, 시급 각 기관의 영도자, 시의원의 선전부, 경찰국, 공안국, 국가안전국, 우리 같으면 정보부처입니다. 예. 거기에 그러니까 정부 각 기관에 중요한데 이 공문이 내려간 거예요. 이 공문이. 그러면서 뭐냐면 한국과 조선 두 나라 학자들은 고구려가 고대 조선의 국가라며 우리나라 동북지구를 조선 역사에 써놓고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 사실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연구원이 이에 관계에 대해서 논문을 쓴 것이 있으니까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논문이 누구 거냐? 지금 여기 보면 또 내가 여기서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국책 사업으로 한다는 걸 이걸 가지고 알았어요. 이걸 가지고 고구려 과제를 주고 통신록이에요. 거기 보면 참고한 사람들이 쫙 있습니다. 그럼 여기 유명한 사람들이 있다. 요령대 교수 서덕원, 무순신 문화국주임 동달, 그 다음에 심양 동아연구中心 주임 손진기, 그 다음에 본계시 박물관 양지룡, 요령성 박물관장 박면호,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미 이때 공식적으로 돈을 받아서 연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나갔던 참고하기 바랍니다 하는 논문은 바로 손진기가 쓴 논문입니다. 제가 이미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자세한 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뒤부터는 이제 본물이 쏟아지듯이 막 고구려 연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먼저 연변대학에서 그 유자민이라는 한지옥 교수가 1996년에 고구려 역사 연구라는 책을 냅니다. 고구려 역사 연구.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토마사범대학의 고구려 연구소가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 고구려 연구소에서 양충길이라는 사람은 연구소 소장이에요. 이 경찰하는 부소장이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이 다 합니다만은 양충길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겁니다. 사실상 경찰화가 썼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 역사와 문화 연구, 그 다음에 고구려를 연구하기 위해서 각 서적에서 고구려에 관해 대해서 쓰인 것을 다 뽑아서 자료 모음집을 만들었어요. 바탕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연구원 사람들을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모아서 토론하고. 그래서 고구려 문제만 가지고 학술 연구 토론을 하는 것이 1차가 1998년에 열립니다. 이것은 이제 길림성 사회과학원에 고구려 연구 중심이라는 게 생겼어요. 고구려 연구 중심이. 그러니까 지금 이때 동북공정 이전에 이미 고구려 연구에 대한 어마어마한 센터도 생기고 이건 길림성 성에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학에 고구려 연구소가 생기고 또 연구한 것을 모아가지고 학술대회를 열고 하는데 여기에 이때 나온 논문집입니다. 여기서. 논문만 38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부 주제를 줘가지고 연기해오면 모아가지고 발표하고 그놈을 논문집으로 발표한 건데 여기서 마대정이라는 인물이 여기 나옵니다. 북경에 있는 사회과학원에서 역사를 연구하고 이 사람은 실제로는 몽골사예요. 그래서 서북공정을 주재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동북지방에 나타난 겁니다. 그 다음에 제1차 고구려 학술 토론에 딱 나타났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인물 1,
중국 사회가원 마대정을 인물 1로, 소위 동북공정에 있어서 인물 1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1차 또 전국 민족과 국경 문제에 대해서도 학술대회를 해요. 그 여기에도 국가의 대표적인 마대정이 중국학자 고구리 연구 100년 역정을 써서 냅니다. 그래서 참 놀란 게 몽골사 전공한 사람인데 이때 이미 고구리 역사를 다시 손대기 위해서 전체 연구사를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가 여기서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표한 논문을 낸 것이 이겁니다. 이 흑토지라는 것이 만주를 말합니다. 흑룡강이 있는 그런 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송화사범대학에서 계속해서 이제 나옵니다. 첫째 귀속문제 연구. 귀속문제 연구. 이게 무슨 뭐냐? 고구려가 중공 거냐 한국 거냐를 결정짓는 연구를 한 것만 따로 모아서 책을 낸 겁니다. 저도 이 책에서 담기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옛날 것도 모아놨어요. 그걸 보고 저는 이쪽에서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고구리 역사와 문화 이런 책들을 냈습니다. 바로 이 경철화입니다. 인물 2. 고구리 연구에 있어서 중공에서 가장 많은 논문과 책을 쓴 사람입니다. 고구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비가 있는 고구려 집안 박물관에 박물관장을 했습니다. 부관장이라고 했는데 공산당에서 관장을 오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걸 관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서 구경을 하거나 벽화를 하나 볼라 해도 이 사람을 통해야 돼요. 이 사람은 많이 교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에서 사는데 기차에서 통화에서 내리면 집안에 가기 전에 이제 또 한번 만나보고 또 어떤 책이 새로 나오는 거 나도 듣고 또 내가 나온 책도 주고 서로 교류하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결정적인 고대 중국 고구리 역사책이 2001년에 나옵니다. 아직 수교하기 전입니다. 수교하기 전에 1차로 고구려 역사가 소위 그 역사를 침탈을 해서 1차 완성본 책을 냈어요. 그런데 왜 중국 고구리 역사라고 했을까? 우리가 신라사를 한국 신라사, 한국 백제사, 한국 고구려사 이렇게 안 하죠. 그냥 신라사 그러지.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중국의 역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중국을 넣은 겁니다. 중국 고구려사라고. 아주 의도가 있는 책 제목부터 굉장히 의도가 있는 겁니다. 중국 고구리 역사 총론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준비가 끝났죠. 이미 상당 부분 내가 보기에는 80% 이상 연구가 끝났어요. 아까 봤듯이 9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2020년이니까 2002년이니까 거의 10년 이상을 해서 책도 많이 나오고 논리도 다 개발이 되어 가지고 드디어 공식 역사 침탈이라는 동북공정이 시작됩니다. 이게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원래 이름은 동북공정이라는 게 아니고 동북, 변경, 국경이라는 뜻입니다. 국경, 동북 국경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연구 공정이라는 뜻이에요. 너무 기니까 그냥 동북 공정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원래 이건 프로젝트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 한문 공정은 뭘 만들 때 그 만드는 과정을 말해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중국말에서는 이게 프로젝트란 말입니다. 프로젝트란 말입니다. 그래서 약칭 동북공정이라는 게 시작된 겁니다. 자, 이것은 참여자가 북경 측, 정부 측에서는 중국 사회과학원이 들어가고 지방에서는 동북삼성,
길림성, 요령성, 흑룡강성에서 연합프로에서 조직했어요. 여기가 인구가 1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배가 돼요. 땅은 6배나 더 큰 데예요. 거기서 참여를 한 겁니다. 이 두 개가 합쳐서 하는데 2002년 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딱 만 5년간을 기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지도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측에서는 중국사회과학원 병강사지 연구중심. 지방은 중국 공산당 동북삼성위원회 선전부가 맡습니다. 지금 그쪽에서는 자꾸 학술적으로 풀자 하는데 전부가 국가예요. 사실은 다 정부기관이에요. 이거 다 국가에서 월급 받습니다. 중국 공산당 말할 거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각각 몇 명씩 해서 18명으로 전문연구위원을 만드는데 총책이 아까 말했던 마대정입니다. 만약 우리가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 침략의 대명사라 그러면 동북공정 역사 침탈할 대명사를 쓰려면 마대정입니다. 그 외에도 대학의 각 연구기관, 사회과학원, 동북삼섬에 있는 여러 가지 연구 부분이 총참여해서 그야말로 전 국가적인 역량을 다 투입을 해서 이 프로젝트는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동북공정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느냐 하는 부분만 하고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됐는가는 쉬었다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